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악화한 투자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관련 뚜렷한 악재는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하루 변동폭이 1%에서 2%에 달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서 TSM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5% 넘게 밀렸고 전날 강세를 보였던 마벨 테크놀로지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이날도 또 5% 넘게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1천억 달러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에 대폭 하락했습니다. 어플라이드 주가는 전일 대비 5.04% 급락한 172.03달러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소폭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는 어플라이드의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변경하고 목표가를 179달러에서 164달러로 낮췄습니다. 무어 애널리스트는 내년 D램 시장 여건이 회사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등 D램을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해서 교체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의 미국 유입으로 올 연말까지 3대 지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S&P 500 지수는 12월을 6,200선에서 마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인 톰리 펀드스트랩 창업자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연말 뉴욕 증시 강세를 시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톰리는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서 나에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S&P 500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전조와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S&P 500 지수가 비록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연말까지 6,3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저점 매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 선을 상한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25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AI와 금융 등에 힘입어서 2분기 연속 이익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기업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약 1조 2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및 기타 지역의 약 3만 1000개의 상장 기업의 재무 실적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시장 추정치를 사용했으며 이 분석에 포함된 기업들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회복 등으로 금융기업 순이익이 22%나 증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식거래 및 투자은행 사업이 호조를 보였으며 UBS는 미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에서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장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AI 관련 기업들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보통신 부분의 수익은 24% 증가하면서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사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무려 1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의 TSMC도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재료 및 에너지 부분은 22%, 자동차는 41%의 수익이 감소를 겪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자원 가격 하락으로 주요 석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등장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수익이 무려 69%나 급감했으며 공장 폐쇄와 감원도 발표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순이익도 4% 감소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도 글로벌 기업 실적은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10월에서 12월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저금리로 돌아서면서 2025년 세계 경제가 올해와 같은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약 감소와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어렵게 만들 것이고 실질 소비를 감소시켜 6개월에서 1년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11월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를 앞두고 3대 주가 지수는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며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렸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일부 낙폭을 확대했는데 이번 고용지표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공개되는 중요한 지표로 시장 참가자들은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11월 일자리 보고서는 허리케인과 보잉 노동자의 파업이 10월 보고서에 큰 영향을 미친 후 지난달 고용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미국 경제는 경제활동의 다양한 혼란 속에서 12,000개의 일자리를 늘렸고 실업률은 두 번째 달 연속 4.1%를 기록했습니다. 네, 방금 고용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발표된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22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드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4천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앞서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으로 10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12,000명으로 집계되었었는데요.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전문가 전망치와 같은 4.2를 기록했습니다. 9월과 10월에 각각 4.1에서 아주 소폭 오른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회의가 오는 17일에서 18일 이틀간 열리는데 이를 앞두고 발표되는 고용지표인 만큼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드스트리트 저널은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나왔다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줄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예상치를 밑돌며 전주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30일로 끝난 주간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는 22만 4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21만 5천 명을 초과했습니다. 전주 대비로는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고용이 잘 나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 개장 중인데 다우는 0.2%, 나스닥은 0.6%, S&P 500은 0.4% 상승 중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일자리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컸지만 이 정도면 온건한 수준이고 미국 고용시장은 때때로 불안정해 보여도 여전히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원 보고서는 11월 기준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 규모는 직전월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이상 각각 증가했습니다. 감원 계획수가 가장 컸던 업종은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지난달 시장과 경제 여건을 이유로 감원 계획을 발표한 기업이 지난 4월 이후 최대였고 폐업을 감원 이유로 꼽은 기업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란타 연은 GDP 나우 모델이 4분기 성장률을 3.3%로 제시했습니다. 4분기 추정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서 살펴본 10월 무역 수지 등을 반영한 결과인데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에서는 12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이날 마감 무렵 30%까지 뛰었습니다. 또 0.25 인하 확률은 전날의 77.5%에서 70%까지 내려왔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 투자 언제나 함께해요. 다음 영상 곧 업로드 됩니다. 라고 제가 항상 자막에 넣어놓는데 끝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 아버지가요, 목이 많이 가셨나봐요. 아들이 종종 브리핑을 최대한 열심히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생활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